안녕하세요. 메이드형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연 원장입니다. 실리프팅은 간단하게 떨어진 탄력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시술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처진 눈꺼풀을 올려주는 이마 실리프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마 실리프팅은 저희 병원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실을 이용해서 처진 눈꺼풀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눈매를 교정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시술로 꼽힙니다. 하지만 모든 미용 시술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듯이 이마 실리프팅 역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마 실리프팅을 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작용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실리프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을 편하게 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술인데요. 환자의 개인의 처짐에 따라서 실의 개수나 혹은 디자인의 변화를 줘서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 광범위한 눈가 개선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마의 중심, 즉 눈썹의 머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눈꼬리까지 리프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피부 처짐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라면 범위나 리프팅 방향을 살짝 조절을 해서 눈매만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마 피부의 탄력이 저하되고 아울러 눈을 뜨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이마 실리프팅과 다양한 시술의 조합을 통해서 눈매와 이마의 탄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마나 눈가의 노화 증상 때문에 고민인데 이마 거상과 같은 수술은 좀 무섭고 좀 간단한 방법으로 증상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마 실리프팅은 상당히 효과적인 시술인데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렇게 후기만 보고 시술을 받으시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리프팅의 경우에는 조직 안으로 실이 삽입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피부 상태와 처짐 정도, 그리고 안면의 조직 분포, 그리고 혈관의 위치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시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마 실리프팅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이마 실리프팅의 부작용은 실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사전에 디자인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로 시술이 진행이 되면 목표로 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곳에 실이 삽입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적절한 층에 제대로 주입되지 않을 경우 실이 눈꺼풀까지 내려오기도 하며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움직일 때마다 이물감이 상당히 느껴지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분들이 겪는 불편감도 굉장히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마 실리프팅 시술 후에 부작용이 나타났던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좌측 눈썹을 들어올리기 위한 이마 실리프팅 시술 후 실이 눈꺼풀 밑이죠. 그러니까 쌍꺼풀 아래까지 내려온 경우입니다. 실의 끝부분이 직접 만져지거나 겉으로 보이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실을 넣고 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에 계속해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을 완전히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주입된 실이 움직여서 이마를 지나서 정수리 가까이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을 제거해 주어야 더 큰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케이스의 경우처럼 실이 완전히 돌출되지 않더라도 실이 진피 밑에서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해서 이렇게 뾰루지 양상으로 피부에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충분히 소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이 진행되거나 시술하고 나서 병원에서 처방해드린 항생제를 충분하게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살짝 절개를 해주고 염증이 되고 있는 어떤 실을 제거를 해주면서 주위 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방향으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이 아프거나 흉이 지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러한 증상들이 보이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이마 필러를 했거나 이마에 다른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마 실리프팅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마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마 실리프팅 시술 시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면서
시술 부위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의 피부까지 전부 자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면역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술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리프팅은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처서 있는 피부를 위로 이제 올려주는 동시에 이제 콜라겐 생성까지 촉진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가 있는 리프팅 시술입니다. 무엇보다 회복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적인 리프팅이 가능하며 주입된 실이 자연스럽게 이제 조직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녹으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욱 탄탄해진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만족스럽고 오래 유지되는 이제 실리프팅 효과를 원하신다면 내 피부에 맞는 실과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리프팅 방법 등 이런 디테일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의료진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늘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작용을 발생했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용이한 병원이나 실 제거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마 실리프팅의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시술의 부작용은 잘못 시술이 된 경우 그리고 관리가 잘못된 경우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실과 리프팅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전문의와 함께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이드형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